엄마, 혹시 집에 왔었어요? 비밀번호도 엄마가 바꾼 거예요? 그래, 짐은 복도에 빼놨다. 그게 저희 거였어요. 그래. 종류별로 잘 분류해놨으니까 이삿짐 센터를 부르던지 직접 하나씩 나르던지 해서 가져가라.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저희 당장 어디서 자라고요? 너넨 내가 당장 잘 데 없을 때 신경이나 썼니? 그날 일 때문에 그러세요. 그건 저희가 사과드렸잖아요. 그래? 그럼 나도 사과하마. 미안하다. 근데 내 집에서는 나가줘야겠어. 정말 유치하게 왜 그러세요? 빨리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비밀번호는 또 언제 바꿔놓으셨어요? 네 명이 집인데 비밀번호 내 맘대로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알려줄 생각 없다. 그리고 내일 세입자 올 거니까 소란 피우지 말고 니네 사돈 집으로 가든 친구 집으로 가든 해라. 방금 대화 속 주인공 73세 김영자 할머니. 그리고 그의 아들 김현철. 아들 현철은 전날 아내와 놀러 갔다가 일요일에 집에 도착했지만 모든 짐이 복도에 내쳐져 있었고 현관 비밀번호는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자 당황한 아들은 도어락 전문 업체에 전화했지만 주말이라 그런지 받지 않았습니다. 문이 왜 안 열려? 다시 눌러봐. 아내는 더운 날씨에 짜증이 났는지 아들 현철을 재촉했습니다. 안 열린다니까? 이거 여러 번 틀리면 계속 울릴 거야. 잠깐만, 엄마한테 전화 좀 해볼게. 아들의 전화를 받은 김씨 할머니는 태연하게 자기가 비밀번호 바꾸고 짐도 뺀 것이라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고는 세입자를 들인 사실까지 전하며 아들과 며느리를 자기 명의로 된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이런 김씨 할머니와 아들에게는 그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을 하다 남편을 만나 아들 현철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아들 현철을 낳고 얼마 안 가 남편이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들 현철의 나이는 고작 3살이었습니다. 김 씨는 살아갈 날이 막막했습니다. 다행히 근처에 김 씨의 언니가 살고 있었고 언니는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김 씨는 언니에게 사정의 일을 다니면서 아들 현철을 키워야 했습니다. 김 씨의 남편은 결혼 당시 부모님으로부터 집을 한 채 물려받았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시부모님의 도움으로 그 집은 김 씨의 명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클 때까지 시부모님과 언니의 도움으로 김 씨는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아들 현철은 어릴 적 참 효자였습니다. 항상 김 씨가 안 좋은 표정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알았는지 먼저 다가와 손을 잡아주는 아들이었고 김 씨에게 항상 먹을 것을 먼저 챙겨주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김 씨가 아들 현철과 식사를 하러 식당을 찾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그 식당을 찾은 손님 한 명이 자꾸만 김 씨에게 치근덕거리려고 했습니다. 그 무리한 남자는 손님이 많은데도 큰 소리로 김 씨에게 자기 어떠냐고 대놓고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김 씨도 지나가다가 몇 번 마주친 동네 사람이었는데 김 씨가 혼자 돌아다니거나 아들과 둘이 돌아다니는 것만 보고서는 남편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김 씨에게 찝쩍거렸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엄마가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이자 고등학생이던 아들 현철이 엄마를 그 남자에게서 보호해줬습니다. 저기요. 엄마가 싫어하는 것 같은데 자꾸 친한 척 말 걸지 마세요. 뭐야? 이 어린 것이 아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어? 그 남자는 일어나서 김 씨와 아들을 위협하려고 했지만 키가 이미 180 가까이 됐던 아들이 일어서는 순간 그 남자는 겁을 먹고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은 이제 김 씨의 남편 대신 김 씨를 보호해줄 만큼 듬직하게 자라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이제 김 씨가 혼자 다닐 때만 김 씨에게 다시 치근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그 남자는 김 씨의 퇴근길에 김 씨에게 말을 걸며 저녁을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김 씨는 당연히 거절했지만 그 남자는 김 씨의 손목을 세게 붙잡으며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김 씨가 소리를 질러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며 그 남자는 그 자리에서 도망갔습니다. 김 씨는 놀란 마음을 진정지키고 집에 와서 아들을 위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은 엄마와 저녁을 먹으며 보라색으로 멍든 김 씨의 손목을 보고 물었습니다. 손목이 왜 그러세요? 그냥 어디 살짝 부딪혔어. 김 씨는 변명했지만 아들은 의심했습니다. 어디 부딪힌 자국이 아닌데요? 누가 엄마 손목을 세게 잡았어요? 설마 저번에 그 남자예요? 김 씨는 계속되는 아들의 추궁에 맞다고 답했습니다. 아들 현철은 그 말에 분노했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퇴근할 때 자기가 데리러 갈 테니 혼자 집에 가지 말고 같이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김 씨의 보디가드를 하며 엄마를 보호해줬습니다. 김 씨는 그런 아들이 참으로 든든했습니다. 한 번은 김 씨의 아들이 그 남자처럼 보이는 사람을 발견하고 쫓아가 멱살을 잡고 단단히 경고했습니다. 그 이후로 더 이상 그 남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들은 취직을 했습니다. 아들은 취직을 하고도 혼자 있을 김 씨를 위해 김 씨와 오랫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김 씨의 아들은 김 씨가 그랬던 것처럼 직장에서 만난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며 김 씨에게 며느리를 소개시켜줬습니다. 처음 본 며느리는 어찌나 참하던지 김 씨는 그런 며느리가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김 씨는 아들이 결혼할 때만큼은 뭐라도 크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지금 사는 집을 아들이 결혼하면 며느리와 함께 살도록 하고 자기는 조금 좁은 집으로 가서 살 생각이었습니다. 어차피 지금 집은 김 씨가 혼자 살기에는 너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김 씨는 아들을 불러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아들은 그런 엄마의 말을 듣고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오랜 설득에 아들은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아들은 울면서 김 씨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아들 집과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10평 정도 하는 집에 월세로 살았습니다. 그래도 아직 일을 하고 있었기에 김 씨는 스스로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처음에 괜히 며느리가 불편할까봐 아들의 집에도 잘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김 씨의 아들은 바빴는지 김 씨의 집에 자주 오지는 못했고 가끔 전화통화만 했습니다. 김 씨는 아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과 함께 살다가 혼자 사니 너무 외로웠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아들이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을 시점에 처음으로 아들에게 집에 한번 놀러가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김 씨가 집에 오려고 할 때마다 갖은 변명을 해가며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어쩌죠? 저희 집에 지금 물이 잘 안 나와서요. 아무래도 오시면 좀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 그거 고쳐야 하는 거 아니야? 조만간 한번 갈게. 엄마도 집 상태 좀 봐야지. 아니에요. 저희가 사람 부를게요. 다음에 한번 초대할게요. 매번 이런 말을 꺼낼 때마다 아들은 다음에 초대하겠다고 했지만 그 다음이라는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아들이 웬일인지 주말에 김 씨에게 한번 오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전날 밤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내일 저희 회사 사람들이랑 집에서 집들이 하기로 해서요. 다른 날 잡아보려고 했는데 다들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내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아이고 그러냐? 어쩔 수 없지. 회사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면 좋지. 엄마는 괜찮다. 김 씨는 말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아쉬운 마음이 컸습니다.
원래 아들은 결혼하면 태도가 180도 바뀌나? 김 씨는 심란한 마음에 지인을 만났습니다. 그런 아들이 있고 안 그런 아들이 있지? 설마 그렇게 효자이던 현철이가 결혼하고 달라졌어? 결혼하고 나서부터 거리감이 생긴 것 같고 그러네. 그게 당연한 거야. 결혼하면 남이라잖아. 너는 아들 얼굴 보고 싶지 않아? 나도 처음엔 그랬지. 근데 이젠 그냥 내려놨어. 집착해봐야 사이만 안 좋아지고 나만 손해니까. 그래도 결혼할 때 자기들끼리 집 마련해서 오히려 고맙지. 내가 집을 안 해줘서 그런지 아들 집 가기가 눈치 보이더라. 근데 언니는 언니 집, 아들 살라고 배려해 준 거 아니야? 맞아. 지금 사는 집에서 살아보니까 예전 살던 그 집이 그리워. 한번 가보고 싶은데 쉽지 않네. 집도 언니 명의로 된 거 아니야? 다시 언니가 그 집 들어가서 살고 아들네는 나가서 살라 그래. 어떻게 그래? 말을 참 쉽게 한다. 김 씨는 지인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이후 김 씨는 예전 집 근처에서 볼일을 보다가 간만에 근처 공원을 들렸습니다. 예전 집에서 살 때 매일 산책하던 공원이었습니다. 김 씨는 잠깐 벤치에 앉아 숨을 들이켰습니다. 익숙하던 풀 냄새가 나자 김 씨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김 씨에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씨는 뒤를 돌아 누군지 확인했습니다. 김 씨는 미행하는 것처럼 눈만 빼꼼 내밀어 소리가 들린 쪽을 살폈습니다. 아파트 입구 쪽의 아들과 며느리가 누군가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사돈과 며느리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상견례 때 얼굴을 튼 적이 있어서 김 씨는 확신했습니다. 아마 처가 쪽 식구들을 불러 집들이를 한 듯 싶었습니다. 아들은 김 씨와의 약속을 깨고 회사 사람들이 아니라 처가댁 식구들과 집들이를 한 것이었습니다. 김 씨가 보기에 그들은 참으로 다정하고 화목해 보였습니다. 김 씨의 아들이 순간 김 씨가 있는 쪽으로 눈을 돌리자 김 씨는 황급히 벤치에 몸을 숨겼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그 자리에서 꼼짝 않고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김 씨는 아들이 처가댁을 집으로 불렀으니 내심 조만간 자기도 불러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아들에게서 집에 놀러 오라는 연락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김 씨는 이후 허리가 안 좋아져 예전에 다니던 아들이 사는 집 근처에 있는 병원을 다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사는 집 근처의 병원을 알아볼 수도 있었지만 전에 갔던 곳이 효과가 좋기도 했고 무엇보다 집 근처의 공원이 좋아 자주 가고 싶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근처에 계속 머물러야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평소처럼 병원에 들렸다가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너네 집 근처인데 시간 되면 잠깐이라도 볼까? 김 씨는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해 물었습니다. 김 씨의 예상과는 다르게 아들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오라고는 하지 않고 자기가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집과는 멀리 떨어진 카페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보재? 너네 집 근처에 카페 많은데. 김 씨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거긴 맨날 가서 별로예요. 김 씨는 저번에 처가댁 식구들을 본 것을 의식하며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요새 처가댁 식구들이랑은 자주 왕래하니? 아무래도 아내가 가족들이랑 사이가 좋아서 자주 보기는 하는 것 같아요. 김 씨는 그런 아들의 말에 서운함이 느껴졌습니다.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서운할 법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너네 아이는 안 가질 거니? 아이들 낳고 살 형편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사실 아이는 안 가질 거라고 아내와는 얘기가 끝난 상태예요.
너네 둘이 살기에 그 집은 넓을 텐데. 나중에 처가댁 식구 들이거나 강아지 몇 마리 키울까도 생각 중이에요. 그 말을 들은 김 씨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김 씨는 그 큰 집에 들어와 살라고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놓고 김 씨 대신 처가댁을 모시고 살 수도 있다고 말하는 아들을 보며 결혼하고 왜 이렇게 변해버린 건지 김 씨는 아들을 원망했습니다. 여기서 김 씨는 아들의 말에 따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김 씨는 그저 입 밖으로 꺼내고 싶었던 말들을 꾹 참을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김 씨와 간만에 근황 얘기를 하다가 집 명의에 대한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지금 진명에 이제 저한테로 해주시면 안 돼요? 아무래도 장모님이 진명이가 제 이름으로 안 돼 있는 거를 조금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서요. 어차피 이 애미 죽으면 네 거 될 건데 뭐가 그렇게 급해? 저도 어디 가서 제 명의로 된 집 없다고 하는 것도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요. 그리고 알아봤는데 상속세가 증여세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대신 저희가 엄마 생활비는 꼬박 드릴게요. 김 씨는 아들의 말이 어디선가 들어본 듯 했습니다. 김 씨는 요새 유튜브를 많이 봤는데 이런 말을 하는 아들 대부분은 부탁이 있을 때만 이렇게 말하고 용돈을 꼬박 주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김 씨는 고민해 보겠다며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아들은 김 씨에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라며 카페에 있는 디저트들을 사서 김 씨에게 챙겨줬습니다. 언니, 아들 말대로 명의 이전 했다가는 큰일 난다. 너는 왜 그렇게 부정적이야, 항상? 다 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진짜 나중에 크게 후회하기 싫으면 절대 넘겨줘서는 안 돼. 그렇게 해서 손해볼 건 없잖아.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이 없어서 기가 죽는다는데 어떡해? 김 씨는 지인을 만나 최근 있었던 일들에 대해 말했습니다. 지인의 조언은 김 씨에게 필요한 조언이었지만 김 씨는 듣고 싶은 말이 따로 있었는지 지인이 자기의 생각과 반대되는 말을 하자 지인의 말에 토를 달았습니다. 나 아는 언니도 일찍이 자기 살던 집 아들한테 물려줬다가 지금 아주 찬밥 신세 됐다니까? 내 주변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언니라고 일어나지 말라는 법 있어? 그리고 언니 만약에 아파서 일 못하게 되면 어떡할 건데? 기초연금 받는 걸로는 생활비 택도 없어. 언니가 국민연금을 따로 받는 것도 아니고 언니 명의로 된 집 주택연금으로 돌리거나 월세 받으면서 생활비 충당하는 거밖에 답이 없다니까? 김 씨의 지인은 헤어질 때까지도 김 씨에게 명의이전은 절대 안 된다고 김 씨의 귀에 박히도록 얘기했습니다. 이후 지인의 말이 씨가 됐는지 김 씨는 허리가 급격히 안 좋아져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김 씨는 그때가 돼서야 부랴부랴 남은 돈이 얼마인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지 계산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몇 년 안에 비참한 노후를 피할 수 없겠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김 씨는 이때부터 소화도 잘 안 되고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용돈을 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지난번에 카페에서 아들은 시부모에게는 용돈을 준다는 말을 했습니다. 김 씨는 내심 자기는 용돈을 안 주는 것에 속상했지만 아들은 그런 김 씨를 의식한 듯 엄마도 일 그만두면 용돈을 드리겠다고 말했었습니다. 김 씨는 아들과 통화에서 처음에는 일을 그만두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용돈을 주겠다는 말을 자기가 직접 꺼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는 수 없이 김 씨의 입에서 용돈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아들은 용돈을 줄 수 있냐는 김 씨의 말에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아내와 상의해보고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이날까지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아들에게 점점 서운한 감정만 쌓여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김 씨가 혼자 사니 처가댁에 드리는 비용의 절반만 드려도 괜찮겠냐며 김 씨에게 한 달에 15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김 씨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아들의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차가댁에 30만 원 주고 자기에게 15만 원 주면 한 달에 부모님들 챙기는 비용으로만 45만 원을 지출하는 셈이었습니다. 김 씨는 오히려 괜히 미안한 마음만 들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그동안 모아놨던 돈과 아들이 주는 용돈 그리고 일부의 기초연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갑작스럽게 나가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허리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고민했습니다. 김 씨는 언니나 지인에게 돈을 꿔볼까도 생각했지만 모두 형편이 좋지 못했습니다. 모아놓은 돈에서 수술비를 보태게 되면 앞으로 생활이 더 힘들어질 게 뻔했습니다. 김 씨는 하는 수 없이 아들에게 수술비를 좀 보태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김 씨의 말을 듣다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수입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와이프가 돈에 워낙 예민한 편이라서요. 제가 따로 빼둔 비상금도 없고 엄마 모아둔 돈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빨리 집 저한테 명의 넘겨주셔야 엄마 재산 줄어들어서 기초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그러던데 아셨어요? 아들의 말대로 지금 아들이 사는 집은 김 씨의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 씨의 재산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김 씨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도 깎였습니다. 명의를 아들로 옮긴다면 기초연금을 조금 더 받을 수는 있지만 왠지 김 씨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때도 김 씨가 망설이자 아들은 김 씨를 답답해했습니다. 김 씨는 아들에게 수술비는 자기가 해결해 보겠다는 말을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 씨는 결국 나중에 쓸 돈을 당겨와 수술을 받았습니다. 물론 엄청 많은 돈이 나간 건 아니었지만 계속 돈을 당겨 쓰다 보니 이제 남은 돈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들은 한두 달씩 용돈을 건너뛰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2달째 아들에게서 용돈을 받지 못하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아들은 바빴는지 김 씨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아들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날은 아주 무더웠습니다. 김 씨는 땀을 뻘뻘 흘리며 버스를 타고 아들이 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집에 도착하고 나서 김 씨는 먼저 문에 귀를 대고 누가 있나 확인했습니다. 분명 안에서는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씨는 바로 벨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1분도 지나지 않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집에 와 계세요? 왜 연락도 없이 찾아오세요? 나는 네가 연락 안 되니까 걱정돼서 와봤지. 연락 안 되면 그냥 좀 바쁜가 보다 생각하면 되죠. 그렇다고 이렇게 결혼한 자식 집까지 찾아와요. 저만 사는 것도 아닌데? 일단 거기서 나와서 공원 벤치에 앉아 계세요. 제가 금방 갈게요. 김 씨는 아들의 말에 어안이 벙벙했지만 일단 아들의 말대로 공원 벤치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금방 오겠다던 아들은 30분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카페에 들어가서 기다릴까도 생각했지만 안 오냐고 물을 때마다 금방 올 거라는 아들의 말에 괜히 카페에서 돈 쓰는 것이 아까워 폭염에도 김 씨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1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아들은 김 씨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은 김 씨를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용돈 끊겨서 찾아오신 거죠? 김 씨는 그런 아들의 질문에 완전히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용돈 못 드리면 그냥 좀 저희가 힘들다고 생각해 주시면 안 돼요? 저희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매달 용돈을 챙겨드려요? 너는 장인 장모한테도 그렇게 말하니? 김 씨는 처음으로 아들의 말에 반발했습니다. 그건
아들은 자기 처가댁에는 꾸준히 용돈을 주는지 김 씨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너는 결혼하더니 왜 그렇게 변해버린 거야? 니네 처가댁만 가족이야? 이모 있잖아요. 이모한테 도움 요청해보는 것 어때요? 니네 이모가 형편이 좋기라도 해. 너는 어째 친가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니? 아무튼 다음 달부터는 다시 용돈 드릴 테니 오늘은 돌아가세요. 김 씨는 내심 허리 괜찮냐고 걱정해주는 아들을 기대했지만 김 씨의 안부에 대한 말은 하나도 꺼내지 않는 아들에게 크게 서운했습니다. 니네 집에 지금 처가댁 식구들 와 있는 거 아니야? 자주 오는 거 같네, 내 집에. 저번에 와이프가 자기 식구들이랑 친하게 지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며느리 식구에서 완전히 제외됐나 보구나. 왜 또 그러세요? 제가 자주 찾아갈게요. 날도 더운데 오늘은 얼른 돌아가세요. 날도 더운데 이 애미를 밖에서 1시간 동안 기다리게 한 거니? 김 씨의 아들은 찜통에 더 이상 밖에서 얘기할 수 없다고 말하며 김 씨를 만난 지 5분도 안 돼서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옷이 땀에 다 젖은 채로 버스를 타고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 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비슷한 또래처럼 보이는 할아버지가 김 씨에게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김 씨는 감사하다고 말하며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이렇게 생판 모르는 남이 아들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김 씨는 집에 돌아가 샤워를 하고 차를 한 잔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릴 적 김 씨를 위해주고 보호해주던 아들은 이제 없었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만약 아들이 사는 집에 세입자를 둔다면 김 씨는 그래도 조금은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에 평수가 컸기에 월세를 받으면 꽤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김 씨가 직접 그곳에서 살면서 주택연금을 받는다면 생활비에는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김 씨는 아들과 얘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아들은 만나자는 김 씨의 말을 귀찮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꼭 만나야 한다는 김 씨의 말에 아들은 억지로 김 씨를 만났습니다. 이번 달은 용돈 드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부른 거 아니다. 용돈 이제 안 보내도 된다. 김 씨의 말에 아들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는 듯 했습니다. 김 씨는 미리 시킨 차를 한 잔 마시고 작심한 듯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아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하며 아들의 이해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 말에 화가 난 듯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엄마 그렇게 이기적인 분이셨어요? 그럼 너는? 너가 이기적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 이미 난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고 바꿀 생각 없다. 그러니 앞으로 6개월 안에 다른 집 구해서 짐 빼도록 해. 아들은 김 씨에게 화도 내보고 달래도 보고 애원도 해봤지만 김 씨는 단호했습니다. 아니, 자신을 위해서는 무조건 그 방법밖에는 없었고 아들에게 단호해야 했습니다. 너네 맞벌이하고 애도 안 낳을 건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 그 돈 벌어서 뭐 하려고? 그야 많이 모아놔야 남들 앞에서 떳떳하게 다닐 수 있으니까 그러죠. 너는 네 떳떳한 게 이 엄마 힘들게 사는 것보다 중요하니? 예전에는 남들 앞에서 떳떳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면서요? 그게 꼭 돈이 많아야 떳떳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널 잘못 키웠다. 더는 할 말 없고 3개월 안에 정리 다 끝내. 그때쯤 세입자 들어오게끔 할 거니까. 아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김 씨가 진짜 그렇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약속했던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김 씨는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짐은 다 뺐니? 내일 세입자 올 거야. 또 왜 그러세요?
저희 지금 간만에 여행 왔어요. 내일 집에 도착할 거니까 내일 한 번 더 얘기해봐요. 또 니네 잘난 처가 식구들이랑 여행 간 거야? 장모님 생신이시라 결혼하고 처음 온 거예요. 나중에 엄마랑도 한 번 갈게요. 됐다. 그놈의 나중에는 이제 치가 떨린다. 니네 짐은 미리 내가 빼놓으마. 비밀번호도 모르시잖아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김 씨는 그렇게 아들의 집에 가서 미리 약속 잡아놓은 도어락 기사님을 불러 문을 열었습니다. 어차피 명의는 김 씨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김 씨는 태연하게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비밀번호까지 바꿔버렸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정말 오랜만에 예전에 살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물론 가구 배치나 이런 것은 달랐지만 밖에 보이는 전망만큼은 그대로니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김 씨는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며 지인의 도움을 받아 준비했던 상자들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거야, 언니? 너가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 진짜로 이렇게 할 줄은 몰랐지. 김 씨는 지인과 대화하며 아들과 며느리의 짐을 모조리 종류별로 분류했습니다. 냉장고 음식은 어떻게 할지 고민했는데 음식을 시켜만 먹는지 냉장고는 거의 텅 비어 있었습니다. 김 씨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김 씨는 허리가 불편했지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지인과 함께 짐들을 복도로 다 빼놨습니다. 모든 작업이 끝나고 김 씨는 지인에게 고맙다며 중국집에서 음식을 배달시켜 먹었습니다. 역시 짐을 옮기고 먹는 짜장면이 제일 맛있다니까. 김 씨는 자신의 부탁에 한 걸음에 달려 나와준 지인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날 김 씨는 아들에게 전화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녁쯤이 되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 씨는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나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혹시 집에 왔었어요? 비밀번호도 엄마가 바꾼 거예요? 그래, 짐은 복도에 빼놨다. 그게 저희 거였어요. 누가 가져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이렇게 복도에 빼놔요? 그걸 누가 가져가? 종류별로 잘 분류해놨으니까 이삿짐 센터를 부르던지 직접 하나씩 나르던지 해서 가져가라.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저희 당장 어디서 자라고요? 너넨 내가 당장 잘 데 없을 때 신경이나 썼니? 김 씨는 이전에 혼자 살던 집에 페인트 칠을 맡기느라 하루를 다른 곳에서 묵어야 했습니다. 김 씨는 언니와 지인 그리고 아들에게 하루만 재워줄 수 있겠냐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니와 지인은 흔쾌히 그러라고 했지만 김 씨의 아들은 찜질방이나 모텔을 권했었습니다. 그날 일 때문에 그러세요? 그건 저희가 사과드렸잖아요. 그래? 그럼 나도 사과하마. 미안하다. 근데 내 집에서는 나가줘야겠어. 정말 유치하게 왜 그러세요? 빨리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비밀번호는 또 언제 바꿔놓으셨어요? 내 명의 집인데 비밀번호 내 맘대로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알려줄 생각 없다. 그리고 내일 세입자 올 거니까 소란 피우지 말고 니네 사돈집으로 가든 친구 집으로 가든 해라. 그렇게 일단 아들과 며느리는 하는 수 없이 짐을 빼고 처가댁으로 향했습니다. 처가댁은 그런 아들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 김 씨에게 화가 났는지 김 씨에게 난생 처음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안사돈은 김 씨에게 전화해 갑자기 그러면 어떡하냐며 부모 맞냐는 말을 김 씨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제가 제 아들을 잘못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쪽도 딸을 잘 키우진 못한 것 같네요. 그러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김 씨는 씩씩거리는 사돈의 말에 차분하게 대꾸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당연히 김 씨의 마음도 마냥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에게는 이게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김 씨는 정말로 다음 날 바로 세입자를 들였습니다.
그리고 넉넉하게 월세를 받으며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김 씨의 삶은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한동안 김 씨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도 마찬가지로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나중에라도 김 씨가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다시 집에 들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김 씨가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자 김 씨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진짜 어떻게 하나뿐인 아들에게 그럴 수 있어요? 너는 그럼 어떻게 하나뿐인 엄마에게 그럴 수 있니? 김 씨는 이제 아들의 말에 지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네가 나를 챙겨주길 바랬던 건 사실이다. 근데 그건 내 욕심이었고 나는 내가 챙겼어야 했어.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을 뿐이야. 그래도 이건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했어야 했어? 그냥 비참하게 하루하루를 돈에 쪼들리며 사는 게 진정 네가 바랬던 거야? 그건 아니죠. 너는 내가 어떤 상황인지는 생각해 봤어? 이 엄마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관심이나 있었냐고? 나는 한동안 내가 너무 불쌍했다. 근데 이제 그 누구에게도 바라지 않고 내 몸은 내가 잘 챙길 거야. 아들은 한참을 김 씨의 말을 곱씹어 보더니 그간 자신의 행동이 조금은 생각났는지 머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김 씨의 말을 듣고 더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김 씨는 당장은 아들과의 사이가 좋아질 수는 없어도 언젠가 아들이 자신을 이해해 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김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 씨가 처음부터 그냥 살던 집에 살면서 일찍이 아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독립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드는 것 같습니다. 나이 들어서 자신이 가진 집이나 재산을 미리 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자식들의 길을 살려주고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하는 행동일 수는 있지만 사람 일이라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젊었을 적에 돈이 많아 호화롭게 살았던 분일지라도 재산을 미리 줘버려서 비참한 말년을 피하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는 인생에서 말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년이 아름다워야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말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손에 꼭 쥐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며 떠오른 생각들을 자유롭게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